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입니다. 오늘이 1월이니까 지금이 인월이 얼마 안 남았죠. 2월 달부터니까 계묘년 기운도 거의 다 들어왔고 이제 계묘년 시작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원래 입춘 세수설이나 동지 세수설이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입춘을 이제 한 해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입춘을 기점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묘년은 2월 달부터 시작이긴 해도 작년 뭐 11월이나 12월이나 뭐 요럴 때부터 계묘년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오늘은 이제 계묘년의 특징적인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 보다가 이 묘목이라는 게 좌오묘의 왕지의 도화잖아요. 그 도화가 신살로 적용되는 일지나 년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를 한번 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선적으로 도화라고 하는 거는요, 복숭아 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발그스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화가 있을 때는 그 화려함이나 아름다움 그런 것들에 넋을 잃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우리가 살이라고 신살이라고 해서 살을 붙이는데 이 살이란 표현은 안 좋은 의미로 보는 경향이 많죠, 아무래도. 하지만은 이 현대에서는 이 도화살이 인기나 매력을 의미하는 거고 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죠. 도화, 뭐 홍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살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통 이 좌오묘유의 왕지 자체를 도화로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오묘유 이 자체가 도화죠. 그 자체가 왕지의 도화. 이 좌오묘유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오행과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행이 오더라도 그 합이 돼 버리면 자기 쪽으로 오행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강한 기운이 있는 거죠. 자수는 어찌 됐든 간에 수의 기운만 하는 거고, 이 묘목 또한 어떤 오행과 합화를 한다 해도 목의 기운으로 이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끌어오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몰린다든지 아니면 내 매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것들 특징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묘목이라고 하는 계면의 도화는 좀 여리다, 순수하다, 아니면 매력이 많다 이런 도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초의 꽃잎에 비유를 하죠, 묘목을. 그렇기도 하고, 이 묘목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바람이라서 내가 상대방을 유혹할 수도 있고 어떤 유혹에 내가 빠진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민하기도 하지만 섬세하고 약해 보이지만 묘목의 특성상 에너지는 강한 게 도화다, 묘목의 도화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한 300여 가지의 살 중에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한 30여 가지가 되죠.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잘 아시다시피 12신살 같은 것들 있는데, 이 많은 살 중에서 재밌게 표현하자면 가장 이미지 세탁을 잘한 신살, 신분 상승이 되었다는 게 보면 이 도화살이나 백호살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이 도화살이라는 거는 오래전에 이제 조선 때나 이럴 때 보면 기생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꺼리는 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뭐 본인의 커리어를 높인다거나 PR이 필수인 시절이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내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도화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화의 인지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도화살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한 신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신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신과 흉신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화도 물론 현대사에서는 좋게 풀이는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성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활용도가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따지고 본다면 모든 신살도 그렇지만 이 도화 같은 경우는 기흉을 판단하기에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묘목, 계묘년의 묘목이라는 게 도화로 작용되는 통상적인 이론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도화를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나체도화, 뭐 월장도화, 도삽도화, 뭐 골랑도화, 편야도화, 뭐 녹방도화, 뭐 등등등 뭐 도화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원국을 판단해서 원국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올 때 지금처럼 계묘년처럼 운에서 들어올 때는 일반적인 해석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도화가 작용되는 띠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연지나 일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자, 묘목이 도화살이 성립되려고 하면 인오술띠, 그러니까 범띠, 말띠, 개띠가 도화살, 계묘의 도화살이 작용이 되고, 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일에 태어나셨다든지 5일이나 술일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도화살 작용이 강한데, 아무래도 저는 신사를 볼 때는 연지보다는 일지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일지가 인호술이신 분들은 계면에 도화살 작용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나 연지의 삼합의 첫 글자의 다음 글자가 도화살, 연살이 되는 거예요. 연살. 이 연살이 도화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호술, 띠나 인호술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계면에 도화의 기운이 강하게 뻗쳐나온다, 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도화살이 시작될 때, 운에서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도화살이 들어올 때는 나를 표현하는 시기고 나를 피하라고 알리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소심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전공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재능, 이런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실행에 옮겨보는 게 도화의 기운입니다. 지금처럼. 요즘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이런 저같이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SNS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는 시기로는 아주 좋습니다. 도화살이. 그래서 도화살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올해처럼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뭔가를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활용하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르치는 직업이나 아니면 교육계 쪽에 종사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 식당을 운영하신다든지 학원을 하신다든지 예술계 분야에 계신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대중들이 몰려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나 주목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처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도화의 작용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 도화살이니까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연애나 이성운이에요. 이거는 뭐 결혼의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연애나 이성운은 지금 조금 동할 때다, 움직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도화를 볼 때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도삽도화라든지 편야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주 구성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1차원적으로 오행으로 판단할 수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간과의 관계를 봐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묘목이 들어오는 운에서, 이 묘목이 비겁도화일 때, 비겁일 때, 비겁 같으면 인호술이니까 간목이 되겠죠. 간목, 묘목이 비겁이 될 때는,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 이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풍류를 즐기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도화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지가 인호술이고 연지가 인호술인 사람들이 간목일간 같으면 음주나 주색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연애운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울려 다니면서 뭔가 음주 가물을 즐기든지 하면 탈제,
탈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식상이 도화가 되시는 분들. 그럼 식상 같으면 아무래도, 임수가 되겠죠. 수생목이니까. 그러면, 식신이든 상관이든 작용력이 큰 것은 남명보다는 여명한테 좀 커요. 모든 이제 구성에 따라 사주 구성은. 아무래도 여명의 작용이 많기 때문에 식상이 도화,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도화로 올해 인호술 일제 태어나셨으면,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교육차원 사는 거니까, 또 색정이 내가 좀 강해진다든지, 구설이 좀 생길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남자를 좀 필요로 하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활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그런 쪽으로 가기 싫고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면 식상의 도화가 될 때는 취미 활동으로 활동성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시면서 도화의 기운을 쓰시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재성이 도화하신 분들, 재성 같으면 금금옥이니까 경금이 되겠죠. 경금 일간이신 분들은 재성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매간득제라고 해서 좀 안 좋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매간득제 같은 데는 잘 없죠. 요즘엔 그런 의미보다는 음주가무에 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가무에 취해서 몸도 상하고 탈자가 되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유흥주점에 출입이 잦다든지 풍류를 즐긴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재성이 도화일 때는 오히려 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것도 좋고, 또 재성 도화일 때 연애운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기운을 그런 쪽에 쓰시지 마시고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 준비를 하시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운은 도화의 운으로 활용하는 건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 자체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관도화일 때는, 관성이 도화일 때는 직장에서 사내 연애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남들 대중에게 이목을 집중받는 화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관도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성도화일 때는 병화가 되겠죠. 목성화니까. 그러면 이제 1차원적으로 보자면은 공부하는 곳에서 내가 같은 학문에 의미를 두고 있는 같은 도반들과에서 연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자격증 공부나 뭐 학위나 이런 것들, 시험 이런 것들을 내 스펙을 올리는데 이 도화의 기운을 쓰면 좋습니다. 나를 알리는데. 그런 도화의 기운을 쓰시면 좋기 때문에 인성이 도화일 때는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쓰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오행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1차원적인 거예요. 단편적으로. 왜냐하면 사주 원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오행이 어떤 오행에 있어서 관계성을 보는 거라서 큰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요.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에서 내가 진도화가 이럴 때 진도화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도화니까. 그래서 운해가 돌아가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성운, 연애운, 뭔가를 시작하는 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화도 심해지면 귀문하고 작용이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주, 유흥 이런 데 중독이 되면 안 되죠. 그 대신에 내가 뭐 열정적으로 한 가지를 파고든다든지 내 스펙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창업을 시작한다든지 뭐 하고 싶었던 일을 생각만 그치지 말고 새해 뭐 그 작심삼일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은 올해 굉장히 좋은 운이니까 이런 도화의 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다. 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좋죠. 그리고 아까 관도화를 제가 뭘로 말씀드렸는지 관도화가 무토죠, 무토. 무토가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주는 중화가 중요하거든요. 넘쳐도 좋지 않고 부족해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눈이라도 너무 과유불급하면 문제가 되니까 내가 도화의 기운이 동한다 해서 너무 과하게 나대거나 또 인위적으로 나를 표출한다거나 포장한다거나 이러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단한 시술이나 성형수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제가 말하는 포장한다는 거는
내가 가진 것 이외의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형을 유형으로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나를 포장하지 마라. 그러면 별 문제는 없으시고, 또 이 도화의 기운일 때는 또 간단한 시술 같은 거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만큼 조금 과하거나 모자라게 되면 구설이나 탈제는 항상 따릅니다. 이 도화라는 거는 이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과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평소에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계묘년에 묘목이 도화로 작용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뭐 월령도화, 도삽도화냐, 편냐나, 골량이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도화 많죠. 뭐 녹방도화도 있을 거고, 그런 도화 종류를 한번 쭉 뽑아서 한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